네, 제가 지난주에 누구의 인생도 카피하지 말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 나를 알려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연인과 부부 사이에도 퍼스널 브랜드가 통한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어떠세요? 아직 보여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안 했어요. 다 해보이죠? 죄송해요. 네. 특히 유념하시고 더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퍼스널 브랜드가 뭘까요, 여러분? 그 퍼스널 사람만의 브랜드, 어떤 그렇지. 이미지, 그 사람만의 브랜드. 개인 몸값? 잡스? 네, 저희가 스티브 잡스나 뭐 김연아, 이승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네.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네, 많은 돈을 벌고 본인의 브랜드가 있으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에 제안을 받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작가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렇게 브랜드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연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연인 시장, 부부 시장, 결혼 시장에 수많은 그 같은 여자들 중에 저희가 더 어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미혼 여성이라면 미혼 남성 사이에 많은 여성들 중에 더 많은 매력을 뿜어내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들 중에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스스로를 상품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상품들보다 더 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점을 더 어필할 수 있을까? 그 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정혜영, 션, 저도 정말 갈망하는 롤 모델 부부예요. 제가 항상 이 부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혜영이 정말 기센 여자 이미지로 어필을 했었으면 만약에 션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이성 간에도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아마 이 션이라는 분의 이미지는 이렇게 여성이 좀 단아하고 나눔과 봉사를 본인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아내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점들을 정혜영 씨가 많이 보여줬을 거고 또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둘 사이에. 자세한 관계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성 간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원하는 이미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쇼핑 호스트로 활동할 때 5년 정도 하면서 가장 많은 어떤 교육을 받았던 점이 있는데요. 고객한테 수십 가지 상품의 장점을 말하지 말고 3-4가지, 5가지 이하의 소수의 장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네, 고객에게 얘기하라 하였어요. 저희가 왜 홈쇼핑을 보면 자동 주문 전화번호를 여러 번, 정말 10번 가까이도 쇼핑 호스트가 말하지 않나요? 네. 그만큼 고객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집중해서 오랫동안 보지 않습니다. 네, 어떤 장점을 여러 번 얘기해야 겨우 그 중에 하나 정도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점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 남편이 조금 지적인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본인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를 원했어요. 네, 그런 점들을 저는 많이 어필을 했죠. 책을 많이 읽고 강의나 세미나를 제가 많이 기획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런 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매력이었다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결혼을 하셨겠지만 남편에게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너무 남편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점들을 풀어버리면 남편은 내 와이프의 어떤 점을 기억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배웠다가 그만두고 저것도 배웠다가 그만두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만두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아내는 딱히 잘하는 건 없고 그냥 항상 배우다가 그만두는 아내. 뭘 맡겨도 믿음이 안 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좀 똑똑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아내로 어필을 하고 싶으시면 그런 점들만 보여주셔야 되고요. 허술한 점은 최대한 감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점 중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살리고 싫어하는 것은 감추셔야 되겠죠. 그런 장점하고 똑같이 결혼하지 않은 부부, 연인 사이에도 그런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연인인 분들이나 어떤 이성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너의 장점을 목록을 다 만들어 봐라.
본인은 몰라도 남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모르는 장점이 많거든요. 그런 뭐 예쁘다 또는 이미지가 단아하다, 뭐 살림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 어떤 가족에게 잘한다, 네,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한다 이런 점들이 많잖아요. 다 적으세요. 일단 적으셔서 어떤 표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외모와 관련된 장점, 성격과 관련된 장점, 또는 어떤 현명함, 재테크 이런 모든 점들이 본인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결혼하지 않았던 뭐 이성, 남성, 여성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좋아할 만한 요소만 남겨놓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은 여자들의 어떤 점을 좋아할까요? 조금 가정적인 면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좀 왈가닥하고 어떤 일만 사랑하고 커리어 우먼이고 너무 꿈을 어떤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지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걸 거짓말로 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 나는 꿈이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감추세요. 그 꿈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신 부부라고 해도 어떤 그런 장점은 계속 남편에게 많이 어필하셔야 되겠죠. 결혼하시면 꿈을 잃어버린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본인의 꿈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남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연인이나 남편이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 너는 좋은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래서 남녀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나의 최대한 장점을 남겨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 좀 유머 감각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나 어떤 것 같아? 관심 같지 않아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도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성격은 어떤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시고 적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으로 남겨놓으실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정리할 때 4가지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진실돼야 됩니다.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장점을 억지로 끌어내서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어떤 남편들 분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평생 고생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장점을 살리시는 거지 억지로 거짓 포장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영역에 남자, 여자에게 호소를 기는 브랜드. 이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엔 보통 소개팅이나 어떤 선을 볼 때 같은 여성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꼭 이성이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의 친구, 네, 그죠? 내 친구의 어떤 지인, 이렇게 같은 여성이나 같은 남성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매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이성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여러분들이 호소를 잇는 브랜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현명하고 예쁘고 싹싹하고 효도심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같은 여성인데도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냥 소개팅만 해줘. 나 뭐 좀 소개시켜줘. 나 일거리 좀 찾아줘. 이렇게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저 친구는 그냥 대충 항상 시도하다가 끝내. 참을성이 좀 없어. 그런데 그냥 일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별로 능력은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야.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그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말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에게 또는 동성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오늘부터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기 쉽고 독창적인 브랜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라면 그냥 고만고만 뭐 성격도 비슷하고 여성적이고 너무 비슷한 다른 여자들과 그런 성격이라면 별로 어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독특한, 저 여성분은 굉장히 성격은 단아하고 어떤 고상한데 스포츠를 잘해, 등산을 좋아해, 뭔가 하나 딱 꽂히는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우리 와이프는 가정적이고 아이도 잘 키우고 한데 굉장히 똑똑해. 책도 많이 읽어. 항상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뭔가 이렇게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장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뭔가 나의 오늘 이후부터 특이한 장점은 뭐가 있을지, 남편이나 또는 연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장점은 뭐가 있을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위한 요소, 결혼하기 전이라면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리를 잘하는 거 좋아하겠죠. 요리 싫어하는 남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대방을 골라가면서 어필을 해야 돼요. 제 남편의 경우는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점이 별로 그닥 본인에게는 좋은 점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요리는 주변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메뉴라고 생각하죠. 그런 분에게는 저는 요리를 잘하는 걸 어필해봐야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필요성, 장점을 골라가면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어떤 현모양처를 원한다. 그러면 요리를 잘하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장점을 많이 어필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골라가면서 결혼을 위한 요소로 어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결혼을 하신 이후에도 우리 남편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미지를 관리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정말 현명한 여성분은 60대 초반이신데요.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산대요. 그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남편 앞에서는 아직도 옷을 안 갈아입고요. 남편 앞에서는 아직도 어디 집 밖을 나갈 때 문 밖까지 배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 60대가 되면 여성분들은 사랑을 하지 않나 봐요. 그렇죠? 다들 막 네. 공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미지 관리라는 게 꼭 결혼 전에만 긴장하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저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자녀에게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녀나 남편이 우리 여성의 어떤 허점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네, 그 빈틈을 좀 찾지 못하도록 오늘부터 똘똘하게 이미지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으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좀 더 어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롤모델인 또 차인표 신혜라 부부 네, 여러분들도 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싸우시고 남편 내보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퍼스널 브랜딩 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면서 SNS 많이 아시죠? 네. 카 땡땡땡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이동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SNS에 요즘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저도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남편을 만났고요. 페이스북으로 강의 요청이 오고요. 페이스북으로 일에 대한 어떤 제휴나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때 운전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또 다른 세상을 몰랐을 거다. 운전을 하고 나서는 다른 엄마 친구들과는 또 다른 세상을 본대요, 항상.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SNS, 온라인을 알면요. 더 훨씬 행복한 삶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가 있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가장 쉬운 SNS로 퍼스널 브랜딩하는 방법을 9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아직 결혼 못 하셨는데.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씨 지금 말씀 듣고 페이스북 다시 한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 이거 적으려고.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주제와의 좀 연장선인데요. 일단 자신의 이미지를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요. 네, 퍼스널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를 창조하라라는 책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하는 도구가 8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SNS입니다. SNS는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집에 컴퓨터로도 뭔가 온라인상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SNS거든요. 그리고 경력 관리나 인적 자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당장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SNS는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시작이고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개인 페이스북이에요. 네, 지금 그 페이스북으로는 친구가 5,000명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친구 수인데요. 저는 4,500명이 있습니다. 네, 거의 파워급이죠. 네, 제가 SNS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제가 계속해서 기획하는 어떤 세미나나 강연, 콘텐츠, 좋은 말, 명언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 남편이
보니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 뭔가 의식 있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결과로 결국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페이지인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검색하면 페이지가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SNS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요. 원하는 이성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어떤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위급한 위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요. 이 안의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쌍한 분들 또는 나눠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발벗고 나서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어려움을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십시일반 나눠서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시고 그런 정말 재밌고 유익한 세상이 SNS에 있거든요. 막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SNS에서요 어떤 분이 저 지금 어디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데 화장지가 없어요. 이래서 네, 맞아요. 화장지 얻어 쓰신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옆방에도 놓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러고.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쓰지 못하게 된 갑작스러운 공연 티켓이라든지 뭔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SNS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든요. 네, 제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 추가하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가가지고 경품 많이 탑시다. 예. 네, 그 중에 정말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왜 미니홈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개인 사생활을 막 올리고 내 네네. 기분 굉장히 안 좋을 때, 나 오늘 배고파, 나 힘들어, 나 오늘 짜증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 페이스북이나 SNS 쪽에서는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면들을 보고 뭔가 일자리를 주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거죠. 네, 절대 우리는 그런 쪽에다가 감정을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소소하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는 만들 수 있겠지만 짜증스러운 사람 또는 뭔가 술자리와 어떤 그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이런 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좀 복잡한 사생활. 아하. 제가 좀 사생활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1번, 내 꿈과 커리어를 보여줘라. 이 점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점들,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야. 나는 언젠가 내 책을 쓰고 싶어. 뭔가 이런 꿈, 희망, 나의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 60% 정도 그런 내용 위주로 올리시고요. 또는 한 40% 정도는 오늘 내가 만나고 싶었던 누구와 어디서 정말 행복한 점심을 먹었어요. 앞으로 이분과 이런 어떤 일거리를 앞으로 함께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행복한 작은 어떤 소소한 감정을 노출하는 것들은 한 40%?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과 커리어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시고요. 관리를 하세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너무 사생활적인 내용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꿈꾸는 일, 그런 어떤 비전, 커리어와 관련된 일들을 60% 정도를 노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두운 감정을 감춰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어떨 때 보면은 사진도 삭제해놓고 감정이 너무너무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일거리를 줘도 될까? 이 사람은 능력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 일을 줬을 때 왠지 잠적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펌에도 내 색깔을 넣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는 다른 좋은 정보를 퍼갈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단순히 퍼가지만 마시고요. 작은 여러분들의 생각 정도 한두 줄 정도는 남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퍼가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 퍼와.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곁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퍼올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글을 써라.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남편이나 연인에게, 이성에게도 거짓된 어떤 장점을 어필하면 안 된다고 했죠. SNS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성격, 내가 원래 잘하던 장점들을 살려야지 내가 아닌데
그 거짓말이 금방 다 요즘엔 드러나요. 요즘 네티즌들 수사 실력이 굉장하잖아요. 본인이 뭐 배우지 않았던 과정을 배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글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5번째, 본론을 강조해라. 뭔가 구구절절 사연이 굉장히 긴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보고 이동하면서 보는데 너무 긴 글들은 많이들 안 읽으세요. 그래서 그 긴 글을 좀 요약해서 타이틀로 딱 한마디로도 어떤 글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약할 수 있는 타이틀을 꼭 붙여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써야지 너무 긴 글, 너무 구구절절 막 2페이지 넘어가는 글 이런 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서도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을 쓰셔야지 바쁜 분들인데도 다 읽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6번째, 쉽고 짧게 써라.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네, 본론을 강조해라. 5번하고 6번은 좀 같은 의미고요. 7번, 매너를 지켜라. 그 매너를 좀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된 분들이 많아요. 요즘 뭐 낸시랭이라든지 변희재 씨 너무 싸우시잖아요. 그 싸우는 게 또 기사가 되고 뉴스가 돼요. 물론 어떤 그 흥미로운 점들로는 어필하실 수 있겠지만 좀 이미지는 서로가 서로를 좀 깎아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매너를 좀 지켜주시고요. 또 너무 밤늦게 말을 건다든지 너무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너 없이 행동하면 결국 나중에 다 들켜요. 최근에 어떤 사회복지가가 트위터로 여성에게 약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서 크게 무리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진정성이 그런 한두 마디로 다 무색되는, 정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아직 그 어떤 트위터나 SNS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사생활로 이렇게 했던 발언들이 많이 나중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미지에 실추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의미로 소통하라. 8번하고 9번은 제가 하나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통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저 그거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스마트폰이 만지는 것 자체가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려요. 이 스스로가 좀 즐기고요.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그 댓글이나 피드백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여다보는 재미를 느껴야지 정말 습관적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시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내가 한번 내 재미를 위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아세요.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이 9가지 방식으로 SNS로 소통을 하시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뭔가 스펙이 없는데도 취업을 하는 기회가 생기고요. 스펙이 없는데 관련된 그 열정을 보고 이 분야에 제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데 주부도 괜찮아요. 오전 타임만 와서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는 그런 어떤 일자리 제안, 그리고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 제휴, 이런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이런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냥 심심하다 스마트폰 계속해서 이렇게 SNS 쓰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나도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NS를 알차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멋진 훈남 남편을 얻는 기회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이 메네요. 말씀 강의하신 중간중간에 기훈 씨가 이제 페북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저 말씀 듣고 해봐야겠어. 저는 이렇게. 사실 SNS랑 좀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이고 네. 그래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막말이 오가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결혼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셨다고도 하고 하니까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괜찮은 네. 소통의 창구네요. 자, 끝으로 우리 주말일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은 정말 작은 기회로 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어떤 스펙보다는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로 다양한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난 아직 갖추지 못했고, 난 아직 배우지 못했고, 그 자격증이 없고, 그 학벌이 없고, 그래서 못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열정과 도전 의식만 있다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미영 멘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